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오늘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볼게요. 자, LG이노텍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애플 이어서 테슬라까지 잡았다라는 이슈 가져와 봤는데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광학 솔루션 분야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들려왔습니다.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수주할 거다라는 설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이사님, 이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무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근 좀 근거는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학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LG전자도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무근이다. 곤욕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업체 그리고 대기업들과 이러한 딜을 할 땐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계약이 파기될 뿐만이 아니라 벌금까지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민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자분들이 좀 알고 보도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계약 당사자 분들은 사실 곤욕스럽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다라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글로벌리 제조 공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파트너사가 확보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업체가 LG전자고 LG이노텍이기 때문에 테슬라, 애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느 한쪽에선 된다라고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큰 종목을 가지고 하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갈 길을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당장 그러한 관점들과 시각이 팽배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방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지금 현재 다들 4분기 때 기대해서 웃돈 주고 판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결국에는 생산폭을 줄인다. 아이폰 14가 그랬고요. 내년도 아이폰 15는 더 잘 팔릴 거야 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는 아직도 먼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는 LG이노텍의 기술력은 상당히 LG이노텍의 기술력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폴디지중 관련된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어서 관심과 기추는 주목된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구간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테크가 돌아나갈 때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LG이노텍 오늘 이 소식에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 접근 가능할까요? 예, 왜 빠지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접근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4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가 반등 나오기 좀 힘들다. 4분기 실적이 왜 안 좋을까라고 했을 때 광저우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났었죠. 주력 제품인 아이폰 14가 잘 안 팔렸죠. 지금의 아이폰 15나 투자에 따라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것들을 알고 주가를 미리 선방영하고 있다. 미리 들어가서 보초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이노텍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은 힘이 좀 나와줍니다. 자화전자, 나무가, 동은 아나텍,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은 지금 자리 접근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VR, XR 테마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요. 애플에서는 VR, XR 기기 상반기 때 내보낼 것이다라고 했다가 또 그걸 철회해서 하반기 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나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CES를 앞두고 신제품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없던 시장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좀 몇몇 종목은 부담스럽다. 그런데 몇몇 종목은 이미 기존의 고객처를 갖고 있고 납품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몇몇 있더라. 그런 말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하게 이야기되는 쪽인데요.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 시세 좀 굉장합니다. 중국의 중앙집중식 입찰 발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나 이런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실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 이야기하게 된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딱 이사님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한 4개월 전에 이 중앙집중식 판매 이 정책이 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사님께서는 호재다 말씀 주셨었거든요. 근데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23일 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매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해라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23일 날 VBP 발표에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왜 이게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임플란트 저변을 확대하고 싶은데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로컬 업체들이 난립해져 있는데 이 로컬 업체들이 납품 단가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시술 단가는 높으니까 시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을 많이 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 덴티움이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한테는 저변 확대 차원에서 호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 VBP가 지금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2018년도에도 지방정부에서 임플란트 식립 비용이 4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때도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가 결국에는 오스템과 덴티움에는 국내 업체, 중국의 포션이 높은 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또 이어갔었는데 올해 8월 달에 또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지방 정부로서부터가 아니라 정책 당국,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게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저변 확대라는 키포인트 하나와 그리고 국립대와 그리고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컬 업체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립하는 중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자국 기술력보다 해외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해외 것을 어떻게 저렴하게 싸게 잘 할 수 있느냐,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뢰도에서 한 발 앞서 있는 스트라우만이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이라든가 이런 회사에게는 저변 확대라는 커다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호재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주식은 늘려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 상황인지라 지금 이 해석으로는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매매 관점으로 여쭤볼게요. 레이나, 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등 저점 대비 꽤나 빠르게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요. 진입 가능한 걸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실적은 우상향했는데 주가만 1년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특이하게 회사 횡령 이슈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저렴하게 거래가 올해 한 해 내내 된 구간이다. 저렴하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상 주가 절대 레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12만 원, 뭐 9만 원 이런 게 아니라 PER로 봤을 때 25배를 받던 게 10배까지 빠졌으니까 50%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리바운딩 하지 못했던 건 이러한 것이 해소되는지 검증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신고가를 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 또 하나의 투자의 팁을 드리자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개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많이 파는데 주가가 절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받아들여서 그 매물을 다 소화하더라라는 종목은 내년도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임플란트 종목이 그러하다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주도주 후보군에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여서 괜찮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내년 신고가 영역까지는 갈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주 안에서 이사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중국 비즈니스가 높은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미용, 화장품 다 가는데 임플란트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매출 비중 높은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덴티움과 오스템입니다. 작은 종목 중에서 치과 덴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치과 할 때 필요적으로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3D 스캐너나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뭐 패드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들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레이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국영회사와 이제 협약을 해서 VC를 설립했고요. 국내 51, 49, 중국에는 51, 49로 각자 지분 투자를 해서 설립한 것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게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레이페이스가 나왔는데 레이페이스 예약 선주문이 처음엔 200대였다가 지금 1000대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3월 때까지 꽉 차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신제품과 중국에서 비즈니스 역할을 본다라고 하면 레이가 다른 종목들보다 퍼포먼스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픽으로는 레이 골라주셨습니다. 중국 쪽에 비중이 좀 더 높아서요.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뭐 외국인 기관도 보니까 좀 꾸준히 담아가고 있는 모양새여서요. 한번 레이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머니 이슈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